네,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연립 방정식하고 고차 방정식, 오메가 문제,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부정 방정식.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라는 말이 뜻하는 게 뭐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고차 방정식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에서 고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3, 4차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얘네들은 반드시 어떤 꼴로 풀릴 거냐면 그냥 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2차 이하의 방정식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상반계수 방정식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상반 방정식, 상반계수 방정식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차, 4차 방정식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내냐면 일반 해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없다고 아시면 되고 여기서 뭐 페라리의 방법이 어쨌고 카르다노의 방법이 어쨌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유도해서 쓰실 수 있는 식도 아니고 모든 3, 4차에 다 적용되는 식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은 나누고 x 계수로 나누시면 되죠. 넘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3차, 4차는 근해 공식이 없다고 그냥 외우세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혼란을 안 빚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배우나요? 아니요, 그때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고교 과정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3차, 4차 방정식은 일반 해법이 없어. 근해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풀리는 것만 낸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는 것만 되는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냐?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 다음엔 상반계수 방정식 계열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먼저 카테고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는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연립방정식 뭐랑 뭐를 연립해? 1차랑 1차와 1차를 연립을 해라. 그 다음에 2차와 1차를 연립을 해라. 이런 것들 나오고요. 2차와 2차. 결국에는 여러분 1차, 2차 이렇게 적게 하시면 끝나요. 2차랑 2차랑 연립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군요. 개괄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죠? 부정방정식 나올 것이다. 부정방정식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 중간고사의 경기고 문제 서술형 마지막인가 하여튼 그게 부정방정식 완전 세상이 나왔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이 딱 등장하면 찍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시다가 정수 N이 어쩌고저쩌고 그 두 근이 정수일 때 아니면 심지어 자연수일 때 나오면 거기 딱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본인이 잠을 얼마나 잤는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컨디션 나쁘면 풀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심하게 빠져드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개인식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찍긴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공통근이 있네 없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1번은 겁나 쉬웠죠. 그러면은 3번 좀 같이 해볼까요? 3페이지에 있는 3번 보시면 일단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어쩌고 되어 있는데 얘는 좀 이상해서 같이 풀자고요. 자, 얘를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게 뭐였냐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2를 집어넣겠습니다. 8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a 값이 마이너스 2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해보자. x의 세제곱에서 2 곱하기 x 빼시고 제곱인지 1차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2x 빼시고 4를 빼면 0입니다. 이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갔다 왔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는 걸 알고 있다. 무슨 말이야? 얘가 x에 대한 1차식 x-1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얘를 인수로 가진다. 인수정 얘기해서 그럼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 곱하기 x 나오고요.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가 뭐하는 놈들인지 알아요. 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x는 플러스 2, 걔가 이제 하나의 근이었고 요 놈이 뭐야? 얘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출제자가 원하는 그 값은 마이너스 2였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의 합임으로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뒤에 답이 틀려가지고요. 근데 없어가지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푸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관련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 하나의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살짝 스포를 좀 하면 뭐냐면 3차 방정식이 근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얘는 서로 다르거나 서로 같거나 간에 하여튼지간에 3개의 실근 가능하고요. 실근 하나에다가 허근 2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근 2개에다가 허근 하나라는 게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면 되려나? 안 되려나? 지금 실근의 개수만 생각을 해보세요. 실근이 3개, 2개, 하나 또는 아예 실근이 0개에다가 허근만 3개 얘네들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3차냐면 그냥 3차 방정식이라고만 줬을 때는 아무거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원래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실개수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게 되면 실개수 3차 방정식은 3실근 가능, 실근 하나 허근 2개 가능, 그 다음에 실근 2개에 허근 하나 불가능, 얘도 불가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실개수 3차 방정식은 실근을 무조건 1개는 가져.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무조건 1개는 가져.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거나 3개예요. 중근인 거를 다 각각 보실게요. 3중근은 3개예요. 이렇게 된다면 야, 실개수 3차 방정식은 실근을 무조건 하나는 가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스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얘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고정 그래프, 이등 그래프 컨셉에서 그래프하고 x축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럼 얘를 그리면 미리 말씀드리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x축을 어디다가 그리시더라도 저기 그래프하고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만나. 그러니까 실근이 무조건 한 번은 있어요. 대신 뭐였을 때 개수가 모두 실수였을 때 그런 거다까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 이렇게 나왔는데 가뜩이나 3차 방정식인데 심지어 미정계수까지 있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뭐밖에 없어? 인수분해밖에 없어.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자, 인수분해를 하실 때 방법이 뭐겠어요?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묶는 것부터 훈련을 합시다. x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앞에 있는 2개항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여기다가 빼기 k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k가 있는 거 없는 걸로 묶는 게 최우선이야. 언제 k가 1차만 있을 때 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x의 제곱, x 빼기 1, x의 제곱 빼기 k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의 실근은 이미 내 눈에 보이네. 그렇죠? 하나의 실근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허근이 어떻게 생겼어요? 허근은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x의 제곱이 k입니다를 푸시면 얘가 허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는 0보다 작겠죠. 최대값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틀렸죠. 그래서 짚어주겠습니다. 자, 최대값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원래 답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럼 답이 마이너스 1이려면 문제 어떻게 고치시나요?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고치시죠. 정수 중에서는 누구니?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현금 지금 고치세요. 4번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문제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일단 3차 방정식 나왔고 그 상반 방정식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일단 8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8번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목차 중에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4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우리한테는 4차 방정식을 줬으면 이거는 100% 뭐야? 이수분해 줄 거잖아. 그럼 나는 고차식의 이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일단 인수 정리 쓰자. 그거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x 과 x 빼기 1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해라? 일단 무조건적으로 인수분해부터 해라. 여기입니다. 이거는 0 이렇게 나올 거라서 실근 허근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끝나요. 별거 없죠? 핵심은 하여튼 인수분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7번 겁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차에서의 오메가 문제도 같이 인류 흡수가 다시 돼서 또 나와요. 오메가 배열은. 자, 일단은 17번, 얘는 그냥 풀어오시면 같이 하고요.
오메가 계열도 일단 풀어오시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좀 같이 해볼까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38번 대표로 좀 봅시다. 연립방정식 문제에서는 38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립 사이먼테니우스 이퀘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만 쫓기라 이 말이거든요. 자, x는 3 빼기 2y 이렇게 해서 밑에 식에다가 퐁당퐁당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x제곱에다가 x, y다가 y의 제곱 빼시면 걔가 뭐였는데 걔가 마이너스 9래 쓰시면 끝납니다. 3 빼기 2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곱하기 역시 x란 말씀 안 해줘. 한 문자를 소거하시면 됩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면 대입법을 쓰고 있고요. 자, 3 빼기 2y의 통째로의 제곱에다가 3 빼기 2y에다가 y 하나 곱해 빼기 y의 제곱은 마이너스 9다. 얘를 푸시면 y 값이 하나씩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가장 빠르게 풀어보자. y의 제곱만 생각해.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1y의 제곱만 남고요. y의 1차계에서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y. 그 다음에 상수항 보시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8은 0입니다. 그래서 y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3이냐 6이냐.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갖춰서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연립방정식은 x, y의 형태로 존재해. 무슨 말이냐? y가 3이었을 때 때의 x는 뭐예요? 그때의 x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언제? y가 3이었을 때 짝꿍을 이루는 거예요. 짝꿍. 그래서 반드시 이 꼴을 갖춰서 쓰셔야 됩니다. 또는 y가 6이었어? 그럼 그때의 x는 뭐야? 마이너스 9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 형태 이외에는 다 틀린다는 보시면 돼요. 반드시 답을 형식을 맞춰서 쓰셔야지 안 그러면 틀립니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막 절대값 나오고 난리가 났을 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답이 한 6쌍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일일이 다 쓰려니까 쪼글쪼글이 너무나 힘들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쓰셔도 되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x, y는 이라고 순서를 써주는 것이 핵심이야. 이거를 안 쓴 다음에 마이너스 3,3이요. 이렇게만 쓰시면 네, 틀렸습니다. 이렇게 돼요. 순서쌍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x, y 순서로 쓰겠습니다. 라고 밝혀 적으셔야 됩니다.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x 빼기 y 중에 이거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결국에 한 문자로 소거해라. 이제 그게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중에서 좀 고약한 놈 48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 이렇게 막 문제가 다채롭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가만 보니까. 자, 48번 일단 지금 풀어보시죠. 괜찮으십니까? 자, 48번 같이 2차와 2차가 같이 나오는 연립방정식이고요. 자, 이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는 0을 반드시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차 곡선 못 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이쁜 곡선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얘네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곡선 해갖고 교점보이고 불가능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2차랑 주면 는 0짜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해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을 갖다가 인수분해 하셔서 야, 그럼 x랑 y랑 같든지 x 플러스 2y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 라고 쓰신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는 이거 한번 저거 한번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자, x, y 순서상 이런 식으로 쭉쭉쭉 구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단지 번거로울 뿐입니다. 자, 실제 시험에 연립방정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무슨 한 2점 얼마, 3점 얼마 이렇게 작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계산은 근데 이게 계산량이 조금 되기는 해도 어렵지는 않잖아요. 자 보시면 연립방정식부터 원방까지 다 들어가시는 분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계산은 많아요. 네, 여기에서도 계산하기가 빨리빨리 하셔야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원방도 그렇고 대신에 시험 문제는 좀 쉽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시험보다 어렵겠는데. 알았어요. 시간 써서 세우려고. 어떡하게. 하여튼 뭐 어렵게 내려면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시간은 많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 줄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보시고 나서 시간이 안 모자랐다. 내가 시험을 완전히 딱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1등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푸시면 되는 것들이고 50번 좀 같이 합시다. 50번에서는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두 분이 다 정수다. 이거는 가장 표준형 그 해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이 정수 그럼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정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부정방정식은 찍는 거야. 찍는 건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쁘게 찍자 아니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수인 두 근을 갖는다. 자 여기서부터는 근의 공식 쓰기 시작하면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럴 거였으면 정수라는 말 괜히 안 했어. 자 그러면 그 정수인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하고 출발할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플러스 5, 알파와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m에다가 마이너스 1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아니 가뜩이나 정수 m이 뭔지를 몰라갖고 그게 문제인데 심지어 제가 미지수를 다 끌고 왔어요. 알파 베타는 있지롱 이러면서 내가 겁나 힘들게 됐어요. 어떡하죠? 50번을 여러분이 잘 푸시면 제가 다른 해법도 알려드릴게요. 다른 해법은 반드시 이거라지는 않는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자 누구를 없애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알파 없애고 싶으세요? 과연? 얘네들 보시면 마치 그 대칭식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라서 둘 중에 한 번 누렁소 편을 들까? 검은소 편을 들까?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알파를 없애려고 그러면 베타랑 m이 엮여서 막 나와요. 알려놔요. 베타를 없애려고 그러면 알파하고 m이 막 이렇게 엉겨붙어서 나와. 힘들어. 그러면 갑자기 알았어 m을 없애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하시면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얘는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유사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 주시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얘는 5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두 개의 정수잖아. 1도 해도 여전히 정수죠. 자, 두 개의 정수를 곱했는데 5가 나오려면 요거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 괜히 알파하고 베타는 제가 임의로 붙인 건데 5, 1은요 같은 얘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알파하고 베타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m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얘네들을 더할 건데 여기서도 좀 요령껏 더해주세요.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죠?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하시면 6 나와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6 나와요. 근데 걔네가 뭐였냐? m 플러스 7이에요. 얘도 m 플러스 7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위쪽에 나와 있는 m1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밑에 있는 m2 값은 마이너스 13 맞습니까? 두 개 곱하면 13이다. 끝. 이거죠. 이게 가장 표준형 풀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다시 두 분의 합과 곱이 모두 다 뭐 이렇게 m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실 거고요. m을 소거해버리자 차라리. 알파랑 베타를 남기고 m 값을 소거해버리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서 얘를 인수분해 비슷하게 잘 쓸 수 있다. 그 문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음에 안 드는데 m 플러스 여기를 못 치죠. 2m 플러스 5래. 근데 알파 베타는 얘를 못 칠게요. 너는 그냥 m 플러스 5 해라. 얘가 알파 베타 해법이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우리는 오로지 뭐? m을 없애겠다는 일념 하나로 알았어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 곱하기 m 플러스 10이었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에다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까지가 9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2로 만드셔야겠네요. 그죠? 자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하시면 양변에 13 1, 13 아니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3 나머지 똑같이 푸시면 되죠. 여기까지 수능하십니까? 이 풀이 완전히 숙지하셨어요. 원래 알고 계시는 풀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얹어드리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괜찮나요? 하나 더 얹었나? 이게 가장 표준 풀이고요. 되게 드문 풀이도 있기는 있어요. 어차피 안 쓸 건 하지 말고 자 눈을 신선하게 대충 보세요. 그러면 이걸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두근이 정수라 그랬으면 m도 정수겠네. 그래서 m으로 묶어보면 m 곱하기 x 플러스 1까지가 x의 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1이겠네. 자,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지금 해보면 m 값은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빼기 1 빼기 5x네. 순서를 바꾸는 게 뭔가 심상치 않네. x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에이씨, 순서 괜히 바꾸네. x 빼기 1까지 배고프다. 5 곱하기 x 플러스 1 한 다음에 플러스 5 해야지.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5 하는 게 x 플러스 1이네. 여기까지를 알고 계시면 m 값이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정수가 안 되는 게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는 0을 만족시키는 x는 정수예요. m도 정수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야 그럼 m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거죠. 얘로 이거 나누시면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거거든요. 어차피. 네, 그러면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가 정수면 돼요. 따라서 그 정수 그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 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m 값을 직접 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mx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7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럼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을 때는 1 플러스 5 빼기 7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빼기 7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플러스 5를 집어넣으시면 갑자기 이제 겹치는 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x 플러스 1까지가 플러스 5였다 그러면 5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7, 그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결국에 m 값으로서는 겹친다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얘는 그냥 조금 시간 많을 때 하세요. 덕후들의 유희거리 같은 거예요. 손장난 하는 거예요. 하하. 루빅스 큐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맞춰지네. 친구 없어 보이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방정식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 숙제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 숙제. 뭘 하실래요? 이분은 어차피 원반을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반 먼저, 방정식 먼저. 뭐가 더 나을까요? 원을 먼저 하세요. 원이랑 조금 덜 친하죠. 네. 네, 그럼 원 먼저 하실게요. 자, 그럼 되게 그러면 잠깐 쉬세요. 바로 시험 봐야겠네요. 저번에 들어갔던 그 문제인 거. 맞다. 죄송합니다. 오. 목요일 밤까지 이거 해야지 하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전혀 기억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쉬세요. 쉬셔야 시험을 그죠? 네.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떤 놈이요? 누가 그랬어? 16번이요? 잘 물어보셨습니다.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관심이 없고요. x축에 접하는데 1,1 같은 거, 그러니까 y좌표가 양수인 놈을 이랑 접하려면 x축의 밑쪽에서 접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얘의 y좌표를 r이라고 놨어요. 그렇죠? 자, 그럼 x좌표는 r 빼기 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같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1,1까지의 거리가 r과 같아야 된다. 맞아요? 네, r 빼기 2에다가 통째를 제곱 플러스 r 빼기 1의 통째를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양변 동면 정리합니다. r제곱 마이너스 6 r에다가 플러스 5는 0이다. 그럼 r 값의 합은 6이겠네요. 어디가 아야 했어요? 그냥 졸린 걸까? 모르겠군. 그래요?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쉬기 싫으면 문제는 푸시던가. 근데 얘는 원방이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을 이미 지난번에 시험을 보셨던 분은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안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지금 문제가 많이 빠질 거예요, 선생님. 벌써 첫 페이지에서 2개나 빠집니다.